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야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노후 준비의 막연함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꼭 60세가 아니라 40대 혹은 그 이전에도 조기 은퇴라는 말이 제법 익숙해졌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기업 연구원직을 그만둔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끼는 솔직한 현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 3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이야기를 통해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안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내가 이걸 바라던 삶이었나? 43세 대기업 연구원의 은퇴 후 1년. 일단 은퇴를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꽤 오랜 시간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어요. 연구원이라고 하면 왠지 학구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프로젝트 마감과 성과 압박이 일상적이었다고 해요.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회사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늘 있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건강 문제와 직장에서의 갈등이 겹치면서 이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치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모아둔 자금이 조금 있었고 연구원 특유의 계획성 덕분에 23년은 버틸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회사를 팍차고 나왔는데 은퇴 후 1년이 지난 지금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해방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은 오직 내가 결정한다는 자유가 주어지니 마음이 너무 편했다는 거죠. 그동안 밀렸던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취미 생활도 제대로 누려보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아직 왕성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료들이 많고 자신은 예전처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사라지니 좀 소외감을 느꼈다네요. 게다가 혹시 내가 이 길을 택함으로써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건 아닐까? 다시 일을 하고 싶어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이분이 1년 뒤에 내린 결론은 은퇴든 조기 퇴사든 무작정은 안 된다였어요. 은퇴 후 1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뒤를 대비해 좀 더 명확한 목표나 세부 계획을 세워둘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은퇴를 한다 해도 나의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할 것, 그리고 막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공백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치밀하게 고민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은퇴 후 삶의 다양한 풍경 마이너스 3가지 사례. 그럼 이제 다른 3분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만났거나 전해 들은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례 A 50대 중반 퇴직, 일상의 공허함을 겪는 선배님. 제가 아는 분 중에는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하신 56세의 A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은 공무원 수준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고 주변에서 늘 부러워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안정성 때문에 갈등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난 정말 이 일이 맞는 걸까? 이 일을 좋아하는 걸까? 하는 고민 말이죠. 결국 55세가 되자 조금 일찍 은퇴 결심을 하셨어요. 퇴사 직후 한두 달은 그야말로 꽃길이었습니다. 뭔가 하나 이루어냈다는 뿌듯함, 앞으로의 시간은 전부 내 것이라는 설렘이 컸죠. 그런데 막상 6개월이 지나자 마음속에 텅 빈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할 일이 없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질문이 계속 맴돌고 예전에는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을 안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해졌다고 해요. 결국 A 선배님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매주 정해진 요일에 출근 도장을 찍듯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셨대요.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의미의 일을 찾아간 거죠. A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한 뒤에 무작정 휴식을 즐기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일상이 허무해질 수 있다 해요. 그러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혹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봉사나 파트타임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사례 B 40대 후반 퇴사, 돈 앞에서 무너진 현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B 씨는 48세에 퇴사를 하셨는데 자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작게 카페 겸 레스토랑을 열어보자고 마음먹으셨죠. 문제는 은퇴 후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운용이라는 겁니다. 40대 후반이면 어느 정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퇴직금도 있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굴리느냐가 관건이에요. B 씨도 계획을 세워두긴 했지만 경기 상황이나 가게 입지 문제 등 예측하기 힘든 외부 요인에 발목이 잡혔고 결국 오픈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때 큰 타격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투자한 돈이 거의 날아가 버리니 B 씨는 본인 스스로를 패배자처럼 여기게 됐다고 해요. 원래는 즐겁게 일하며 가게를 키워나가겠다던 꿈이 깨지면서 내가 대체 왜 퇴사를 했지? 라는 자책감이 커진 거죠. 다행히 얼마 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훨씬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큰 지출은 자제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했고 무엇보다 너무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천천히 성장시키자고 마음먹었다고 해요. B 씨가 하시는 말씀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도 멈추지 않을 마음가짐인 것 같다 해요. 물론 돈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대신 다시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례 C 60대 퇴직, 작은 즐거움으로 채우는 삶.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이미 정년을 맞으신 분이에요. C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셨고 60대 초반쯤에 자연스럽게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면 그냥 느긋하게 지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도 은퇴 후에 의외의 허탈감을 겪으셨다고 해요. 일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이 있었다는 자부심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잘 안 보이게 되니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C 할아버지는 그런 감정을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평소 좋아하던 야외 활동을 찾아봤고 동네 산책 모임이나 자전거, 동호회 같은 곳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자 유튜브로 각종 취미 영상을 찾아보며 매일매일 새로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죠. C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는 은퇴 후에는 거창한 일보다 작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돈을 벌거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루틴 속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는 게 은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3. 은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자.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에는 자유와 여유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공허함과 불안정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수 있겠지만 경제력이 충분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보니 재미를 잃었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은퇴 이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듯합니다. 젊든 나이가 들었든 퇴사를 결심하기 전부터 생각해 둬야 하는 거죠.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천천히 나의 다음 스텝을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이 갔던 말이 회사에 다니든 안 다니든 하루하루를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든 은퇴자든 결국 자신의 삶을 성실히 꾸려가는 책임과 의무는 본인에게 있더라는 거죠. 만약 아직 은퇴 전이라면 내가 은퇴 후에 할 만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장 즐길 수 있는 것, 가볍게라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봉사활동이든 소규모 자영업이든 취미 동호회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의외로
삶의 활력소가 생깁니다. 4. 마무리하며 43세의 대기업을 떠나 1년을 보낸 주인공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니 은퇴라는 게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나 퇴직을 결심한다면 그 뒤에 펼쳐질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인 거죠. 또 은퇴 후의 삶이 꼭 고독만 가득하거나 즐거움만 가득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꿈꾸던 취미생활과 여유를 누리면서도 새로운 일이나 활동으로 또 다른 가치를 찾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배울 게 많으며 세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 은퇴를 결심했든 이미 은퇴를 했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1살, 2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재능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의 새로운 길을 찾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